12월 16일 월요일이죠. 미국은 12월 15일 일요일인데요. 자,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뉴스 엑기스만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도 변함없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애플을 상대로 테슬라 묘지라고 농담조로 종종 이야기해 왔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애플에 관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를 테슬라 묘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계획을 비판하고 생전에 스티븐 잡스와의 불쾌한 만남을 돌아와 보는 것까지 머스크의 발언들이 연일 이런 거인들 간의 경쟁적이자 개인적 직업적이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2015년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애플의 채용 관행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남겼죠. 그는 애플이 전 테슬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고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농담으로 애플을 테슬라 묘지라고 부릅니다. 즉 테슬라에서 잘리면 애플에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자, 이렇듯 애플을 향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전기자동차 프로젝트인 타이탄을 진행하는 그 중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직원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또한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애플워치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애플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셀폰이나 스마트워치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라고 하면서 팍스콘과 같은 공급업체에 가서 나한테 자동차를 만들어줘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당시 애플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는데요. 자, 머스크의 비판은 애플의 사업 전략에만 국한되지 않고 같은 해 GQ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잡스가 죽기 전 파티에서 스티브 잡스를 만났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이 만남은 머스크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머스크는 제가 스티브 잡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좀 멍청한 놈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관찰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가 몇 년 전에 그를 잡스에게 소개했고 잡스는 그때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가면 애플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은 인공지능으로의 진출로 옮겨가는데요. 애플이 오픈 AI의 챗 GPT와 통합된 시리 업데이트를 발표한 후에 머스크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플랫폼인 X의 글을 쓰면서 이 협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부르고 애플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것 속에서 테슬라가 테슬라폰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자 과거에 암호화폐를 쓰레기 취급했던 월가의 거물 5명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탄생 15년 만에 시가총액 2조 달러에 이르는 사이 비트코인을 향한 이들 거물들의 시각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반수는 통화가치 하락 해지 수단으로의 비트코인의 입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월가 거물 5인방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투자 구루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버커 헤이셔의 CEO 2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이미 다이먼과 워런 버핏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돌아섰다는 얘기죠. 자, JP모건 회사 자체는 은행권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지만 정작 다이먼 CEO 개인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회의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다이먼 CEO는 최근에도 비트코인 쓸모없는 반려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버핏도 비트코인의 비판자 중에 한 명인데요. 2018년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비트코인을 준다 해도 $25에도 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인기가 미국인의 강한 도박 성향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다만 올해 5월 주총에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메일 질의에도 내년 주총을 위해 어떤 질문이건 말을 아끼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듯했던 중국의 소비가 11월 들어 꺾여버리는 모양새인데요. 자, 광군제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수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마켓을 두고 있는 나이키, 룰루레몬, 스타벅스, 애플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연결해서 뉴스를 꼼꼼히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관세에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되고 그래서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월가의 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군제에서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중국의 11월 소비가 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수 부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자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앙숙이었던 우리 메타의 CEO 저커버그가 머스크 편에 바짝 썼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영리법인을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야, 쌤 말투만 들을 때는 정말 한밤중에 확 스팀이 팍 오르겠네요. 트럼프 2기 전망에 대한 미국인은 52%는 낙관적, 48%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여러분 남가주의 수상한 드론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스파이 노릇하는 중국 쪽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동부에서도 정체불명의 드론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드론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저희가 준비한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미주노래 공부방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는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